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또 새롭게 아직까지는 저희가 실험적인 시도를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주기표의 상담일지라는 타이틀로 이야기를 한번 또 새로 해볼까 합니다. 말 그대로 최근 들어가지고 저희 유튜브도 하고 있고 과거에도 제가 블로그라든지 사이트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언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쪽지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 메일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었는데 특히 요즘 들어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문의가 많아진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실제 있었던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상담 내용을 공유를 하면은 유익하지 않을까, 재밌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짬짬이 이제 이런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한 분이 방문을 하셨어요. 청음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셔가지고, 프라이메어 i15하고 쿼드 아르테라 솔루스하고 비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프라이메어 i15의 음색을 더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처음에 프라이메어에 물린 스피커가 PMC의 톨보이 스피커였습니다. 저음이 당연히 잘 나오는 스피커죠. 그리고 프라이메어 i15는 거의 유일한 단점이 있다라면은 중음이나 저음이 볼륨감이 좀 부족하게 나오는 점, 저음의 양감이 살짝 부족하게 나오는 점, 그게 거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소리가 약간 살짝 뻣뻣하게 나온다는 점. 근데 그런 단점이나 그런 변수가 PMC처럼 중저음의 배음과 볼륨감이나 풍부함이 넉넉한 스피커와 매칭을 하면 그런 단점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특히 PMC의 톨보이 스피커를 매칭을 했을 때, 저음이 잘 나오는 톨보이 스피커를 매칭을 했을 때요. 그분이 오시자마자 사실상 청음을 하러 오셨다고 하시더라도 저희는 사실상 상세하게 이렇게 여쭤보지 않는 이상은 그분의 조건이라든지 그분이 좋아하시는 취향이라든지 그분이 어떤 제품들끼리 매칭을 해서 들어보셔야 더 좋은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신 분한테 금액은 돈을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집이 얼마나 몇 평이세요? 몇 평? 소리는 어떤 장르 즐겨 들으세요? 음악은 얼마나 아시고 얼마나 자주 들으세요? 이런 거 꼬치꼬치 캐묻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분이 올인원 제품 보러 오셨다. 그러면은 그 제품에 적절히 잘 맞을 것 같은 제품에 매칭해서 들려드리는 거죠. 근데 적절한 제품에 매칭해서 다 잘 들려드린다고 해서 오해하지는 마세요. 꼭 그 제품을 사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이제 어울릴 만한 제품이라는 게 200만 원짜리 올인원 제품에다가 1000만 원짜리를 매칭해서 들려줄 수도 있는 거고 200만 원짜리를 매칭해서 들려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꼭 그 제품을 사라고 권유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PMC 톨보이 스피커였으니까 올인원 제품에 비하면은 제법 비싼 스피커를 물려서 들려드린 거죠. 근데 그분이 그 PMC 톨보이 스피커의 음질이 너무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그 순간 PMC 그냥 딱 꽂혀버린 거죠. 근데 이제 PMC 톨보이 스피커가 가격이 좀 비쌌어. 그래가지고 이제 좀 더 저렴한 스피커 없습니까? 해가지고 비교적 저렴한 북쉘프 스피커를 매칭해서 그분이 원래는 이제 톨보이 스피커보다는 북쉘프 스피커 좀 스마트한 작은 북쉘프 스피커를 구매를 하시려고 이제 고려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북쉘프 스피커를 2가지 정도를 매칭해서 들려드렸는데 처음에 들어본 스피커가 중저음이 잘 나오는 톨보이 스피커였다 보니까 그 공간감이라든지 아니면 풍부함이라든지 스케일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비교가 너무 된 거죠. 북쉘프 스피커하고는. 그리고 이제 프라이메어 i15 자체가 중저음이 좀 적은 스피커를 매칭했을 때에는 소리가 깔끔 단정하기는 하지만은 소리의 풍부함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확연히 이렇게 반감이 되는 그런 성향의 앰프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약간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이었고 그리고 음질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최근에 약간 젊은 분들은 저음이 좀 덜 나오더라도 깔끔 단정하면서도 스피드한 사운드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저음이 좀 풍부하고 많이 나오는 거를 좀 포기하기가 힘든 그런 취향을 가지고 계시던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계속 그 톨보이 스피커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프라이메어 i15를 구매를 하셨어요. 물론 이제 쿼드 아르테라 솔루스하고 비교를 해보시긴 하셨는데 아무래도 쿼드 아르테라 솔루스가 전체적인 구동력이라든지 에너지감이라든지 중저음의 풍부함이라든지 소리의 두께감이라든지 질감, 매끄러움 이런 거는 쿼드 아르테라 솔루스가 더 우수해요. 근데 그분은 제일 처음에 톨보이 스피커를 매칭해서 프라이메어에 들어보셨다 보니까 프라이메어 단점이 별로 안 드러난 거죠. 유일한 단점이. 근데 물론 이제 쿼드 아르테라 솔루스라고 해서 단점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프라이메어를 선택을 하셨으니까 프라이메어가 아주 좋은 제품임에는 분명하지만은 모든 제품이라는 건 단점이라든지 매칭 포인트라는 게 있으니까요. 근데 프라이메어 제품은 꼭 정말 저음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저음이 많이 나오는 스피커를 제발 매칭을 해라. 그래야 단점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래야 단점이 극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매칭이라는 것은 프라이메어에 저음이 없는 스피커를 매칭하는 게 저음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최악의 매칭인 거죠. 그렇게 매칭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매칭을 하라고 어느 누구도 권장하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그분이 중저음이 좀 풍부하고 스케일감이 풍부하게 나오는 걸 좋아하셨는데 PMC 톨보이 스피커는 구매하기가 좀 어려우니 일단은 i15의 깔끔 단정한 느낌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 느낌이. 그래서 일단은 i15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것까지는 잘 하셨고 그건 이제 실수가 아니죠. 근데 이제 그분께서 얼마 후에 저한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i15가 저음이 너무 안 나온다. 저음이 너무 안 나온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저랑 같이 점검을 하셨을 때는 소리가 마음에 들었었는데 집에 오니까 이상하게 저음이 별로 안 나온다. 근데 저는 이제 여쭤봤죠. 공간 평수라든지 아니면은 사용하시는 스피커가 어떤 겁니까? 그러면 이제 그 후로 어떤 스피커를 매칭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니까 일단은 이제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증상이라든지 조건 어떻게 병원에 가면 그렇잖아요. 술 담배 자주 하시나요?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여쭤봐야죠. 공간은 어느 정도나 되고 스피커는 어떤 걸 매칭하셨습니까? 근데 그분이 PMC에 일단 딱 꽂히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PMC20 구형 북쉘프 스피커를 구매를 하셨어요. 근데 PMC20 구형 21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모델명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PMC의 북쉘프 스피커가 작은 거 있고 큰 거 있고 톨보이 스피커도 작은 거 있고 큰 거 있고 그렇잖아요. 작은 거냐 큰 거냐 했더니 그분이 가물가물하지만은 21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21이면 제일 작은 북쉘프 스피커잖아요. 북쉘프 스피커 치고도 소형 북쉘프 스피커거든요. 그 중에서도 20 시리즈도 구형이 있고 신형 25 시리즈가 있는데 25 시리즈는 전 대역이 좀 더 나긋나긋하게 자연스럽게 밸런스감 있게 볼륨감 있게 잘 소프트하게 잘 나와주는 게 신형 25 시리즈고요. 20 시리즈 구형은 좀 소리가 또렷또렷하고 깔끔 단정하고 또랑또랑하게 나오긴 하지만은 저음의 양감은 어지간해서 잘 안 나와주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로는 스튜디오 모니터용으로 나오면서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파워감이 좋은 댐핑 팩터가 좋은 그런 파워 앰프를 매칭해서 사용하는 것을 가정에서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스피커가 강직한 성향이긴 하지만 스피커가 기름기가 쪽 빠진 정확한 음을 내려고 만들어진 스피커이긴 하지만은 가정용 입문용 앰프를 물려가지고는 어지간해서는 저음이 안 나오더라. 그리고 소리가 뻣뻣하더라. 그 소리가 뻣뻣한데 거기에다가 앰프를 잘 물리면은 소리가 굉장히 타이트하고 단단하고 깔끔하고 명료한 소리가 나오기는 하죠. 근데 이제 그게 가정용에서는 잘 안 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팔았겠죠. 예. 그리고 나서 생각보다 빨리 25 시리즈라는 게 거의 동일한 디자인으로 신형으로 개선을 시켜서 나온 사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그분이 PMC 스피커에 매료가 된 거는 맞는데 PMC 스피커 톨보이 스피커는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PMC 스피커가 정말 좋은 스피커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결국은 그분은 PMC 스피커를 어찌됐든 사는 게 1차 목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PMC 스피커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PMC 스피커를 사기만 하면 나는 만족할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모든 오디오는 조합에 의해서 조건이 항상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공간에 따라서, 그리고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서, 그리고 심지어는 매칭기기가 하나만 달라져도 추천하는 다른 매칭기기가 계속 달라지기 마련이에요. 조언을 해주는 저희 같은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답답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답변을 되게 복잡하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일부에서는 이런 말씀들도 하시죠. 실력이 있으면 답변을 깔끔 단정하게 간단하게 해야지, 답을 간단하게 내려줘야지 왜 그렇게 말이 복잡하고 기냐. 근데 사실 그래요. 전문가일수록 답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오디오라는 게 복잡해서 답이 간단하게 나오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병원에 가면 명의라고 해서 간단하게 증상이나 치료 방법을 간단하게 말해줍니까? 실력 있는 병원일수록, 그리고 유명한 병원일수록 검진을 많이 하죠. 촬영 같은 걸 많이 하죠. 피검사, 그리고 뭐 CT 촬영 같은 걸 많이 하죠. 그래야 정확하게 진단이 되죠. 오디오도 마찬가지예요. 실력이 아무리 있고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정답이 간단하고 깔끔하게 명료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조건도 복잡하고 진단도 복잡해요. 해결 방법도 복잡해요. 조건이 하나가 바뀔 때마다, 예를 들어서 매칭기가 앰프가 바뀌면 스피커도 따라서 바뀌는 거고요. 스피커가 바뀌면 앰프도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스피커 하나 선택하고 좋은 앰프 하나 선택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브랜드 하나만 선택을 잘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브랜드만 선택을 하나 잘하면은, 믿을 만한 브랜드라고 하면은 그 브랜드의 어떤 제품을 사도 만족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자동차를 또 비유를 하자면은, 벤츠가 최고급 브랜드니까, 벤츠가 제일 알아주는 브랜드니까 벤츠를 사면은 어떤 벤츠든 간에 나는 만족을 할 것이고 남들이 다 인정을 해줄 것이다. 벤츠에도 여러 가지 라인업이 있잖아요. 벤츠에 C 시리즈도 있고 E 시리즈도 있고 S 시리즈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가격에 제네시스를 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벤츠 C 시리즈를 샀다. 그러면 벤츠 C 시리즈가 모든 거를 다 만족을 시켜줍니까? 모든 부분에서 다 완벽한가요? 꼭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벤츠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디오 브랜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가지고 최고급 브랜드인 A라는 브랜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그 브랜드를 사는 것 자체에서 만족감을 누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 A라는 브랜드의 블루투스 스피커만 사도 나는 최고 브랜드를 샀어 하는 만족감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음질이 별로 음질이 좀 빈약하게 나오더라도 어찌됐든 나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에서 만족감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성능은 브랜드가 꼭 보장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자동차 리뷰에도 보니까는 뭐 하차감이라는 말을 요즘 최근 들어가지고 사용을 하던데, 제가 하차감, 뭐 벤츠는 성능으로 타는 차가 아니라 하차감으로 타는 차예요, 이런 표현들도 쓰더라고요. 제가 하차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고 하고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결국은 하차감이라는 말이 폼으로 탄다는 이야기더라고요. 폼으로 탄다는 이야기. 자기 자부심으로 탄다는 이야기더라고요. 정말 그 말 듣고는 좀 실망을 했어요, 저는. 전 뭔가 용납이 안 되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오디오 브랜드도 물론 브랜드 중요합니다. 브랜드 중요해요. PMC 좋고, 뭐 예를 들어서 포칼도 좋고, 유명한 브랜드들 많잖아요. 뭐 포칼, B&W, 다이노디오, 뭐 골드문트, 뭐 매지코, 패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크 레빈슨 좋은 브랜드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브랜드를 샀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건 아니에요. 좋은 브랜드를 샀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분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분은 개인 취향, 제일 우선적으로 오디오에 대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제일 첫째 조건은 브랜드가 아니라 취향입니다. 본인의 취향. 본인의 취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을 때 본인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증상을 보고 거기에 맞는 진단을 해야 되는데,
브랜드가 모든 진단에 다 맞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유명 제약회사에서 나온 유명한 약이라고 해서 모든 병에 만병통치약이 아니잖아요. 참 어떻게 보자면 하나만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좋아하는 취향은 중저음이 풍부하게 나오면서 소리가 풍부하게 스케일감 좋게 나오는 게 그분이 좋아하는 취향이었던 거예요. 근데 일단 앰프도 그런 취향에 맞는 앰프가 아니었는데 앰프가 취향이 안 맞더라도 스피커라도 취향에 맞는 거를 매칭을 했으면 최종 결과는 그분에게 맞을 거였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스피커도 그분 취향에 맞지 않는 걸 선택을 해버리신 거예요.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닌 거죠. 같은 가격에 그분은 얼마든지 중저음이 풍부하게 나오면서도 스케일감이 좋게 나오는 스피커를, 톨보이 스피커를 사실 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일단은 PMC 스피커를 사고 싶었고 톨보이 스피커보다는 부피가 작은 북쉘프 스피커를 더 선호하셨던 거예요. 음질과는 무관하게. 어떤 스피커를 선택해야 본인의 취향에 맞는 풍부하고 스케일감 좋은 음이 나올 거라는 그 원리를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쉘프 스피커를 선택을 하셨는데 그나마도 중저음이 적게 나오는 북쉘프 스피커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커의 선택도 앰프의 선택도 본인의 취향과는 엇나가는 제품을 선택을 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은 본인이 직접 청음실에 방문해서 청음을 해도 말짱 소용이 없는 상황도 자주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언을 드렸을 때는 프라이머하고 매칭을 할 때는 중저음이 풍부한 스피커를 매칭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프라이머보다는 뭐 코드 아르테라 솔루스가 어떻게 보면 중저음이라든지 소리의 풍부함이라든지 이런 거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들어봤을 때는 당시 PMC 톨보이 스피커로 들었을 때는 소리의 명료도도 더 좋고 결국은 스피커가 중저음도 커버를 해주고 소리의 풍부한 울림도 커버를 PMC가 그런 부분을 잘 해주잖아요. 굳이 매칭을 그렇게 했다 보니까 유독 소리가 좋게 들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비용상 PMC 톨보이 스피커는 구매를 못하고 북쉘프 스피커를 샀던 거였는데 그게 이제 그 순간 이제 다 완전히 엇박자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공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공간의 문제도 결국은 어찌됐든 공간에 맞든지 취향에 맞든지 어찌됐든 그분은 무엇보다도 부피가 큰 스피커를 구매하시는 게 전제 조건이었는데 그 원리를 잘 모르시고 제일 부피가 작으면서 물론 고급 스피커이긴 하지만은 비용 대비 어떻게 보면 그분한테는 효율이 되게 떨어지는 스피커를 구매하시는 바람에 만족을 못하게 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진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분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당장에는 프라이머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유튜브 초기에 초보자들이 알아야 될, 주의해야 될 뭐 10가지 포인트 뭐 그런 점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원리, 음질을 만드는 방법, 매칭법 이런 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실 때에는 자기가 왠지 이미지상 약간 꺼림칙한 제품을 범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음질이 마음에 안 들 때 약간 느낌적으로만 브랜드라든지 뭐 디자인이라든지 뭐 스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제품이 음질이 안 좋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자기가 제일 처음 구매한 제품은 되게 마음에 들어서 좋아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제일 처음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온 제품이 있었는데 혹은 나중에 들어온 제품이 무조건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방식은 전혀 원리에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제 각자의 성향을 따져봐야 되겠죠. 제품의 성향.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했을 때는 PMC는 자기가 듣기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청음실에서 들어봤을 때 첫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무조건 PMC는 무조건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PMC를 사신 거예요. 이게 PMC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스피커의 부피에 대한 구별법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PMC 엄청 좋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북쉘프 스피커가 필요할 때가 있고 톨보이 스피커가 필요할 때가 있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스피커 부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브랜드를 단정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PMC 자체에 너무 이제 선입견이, 첫인상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PMC가 범인일 거라고 생각은 절대 일단은 안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던 PMC를 갖다가 물렸는데 음질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니까 범인은 PMC가 아닌 다른 존재, 결국은 프라이메어가 범인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찾아봤더니 PMC가 저음이 좀 부족하게 나오는 것도 맞아. 그러니까 결국은 범인은 프라이메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사실상 범인은 프라이메어도 범인이고 PMC 북실프 스피커도 범인이죠. 그리고 결국 둘의 매칭도 안 좋았던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상황에서 굳이 프라이메어를 범인으로 지목할 필요는 없다. 음질이 안 좋은 원인을 프라이메어로 지목할 필요는 없다. 왜냐? 프라이메어를 제일 처음에 선택한 것은 그렇게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본인이 직접 청음을 해보고 선택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프라이메어에는 소리가 풍성하고 스케일감이 좋고 그런 음을 만들려면은 가격이 같더라도 북실프 스피커를 선택할 게 아니라 톨보이 스피커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부피가 큰 스피커를. 그리고 부피가 큰 스피커를 선택을 했을 때 프라이메어는 그 펑퍼짐한 중저음, 톨보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펑퍼짐한 중저음을 아주 골격감이 좋은 중저음으로 이렇게 잘 다듬어주는 능력이 프라이메어 또 특기예요. 실제로 프라이메어 i15에 대한 저희가 청음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스피커를 어떤 걸 매칭을 했냐면요. 정가가 2,800만 원짜리 톨보이 스피커, 9인치급, 9인치 정도 되는 우퍼 유닛이 4개나 달려있는 톨보이 스피커도 매칭을 했었고요. 10인치짜리 우퍼 유닛이 매칭된 톨보이 대형급 스피커도 매칭을 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다 음질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2천만 원 내외에 2천만 원 후반대에 있는 풀 알루미늄 셰시의 톨보이 스피커까지 매칭을 했는데도 음질이 꽤 훌륭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매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칭이. 결국은 프라이메어를 산 것까지는 나쁘지 않았는데 프라이메어에 충분히 중저음이 잘 나오는 스피커를 매칭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아주 만족스러운 음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스피커와 앰프를 매칭하는 원리를 잘 모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상은 둘 중에 하나는 바꿔야죠. 둘 중에 하나는 바꿔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둘 다 붙어 있는 상황은 어떻게 보자면은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분이 좋아하는 취향 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앰프가 저음이 잘 나올 수 있는, 아주 풍부하게 나올 수 있는, 소리를 이렇게 풍부하게 부스팅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앰프로 바꾸시거나, 아니면은 스피커를 반대로 부피가 최대한 크면서 중저음이 빵빵하고 호쾌하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스피커로 바꾸거나. 그럼 그런 스피커가 어떤 스피커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형 메이저 스피커 브랜드들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라인업의 스피커를 제작을 하는, 대표적인 예로 B&W, KEF, 모니터 오디오, 그런 브랜드들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모니터 오디오의 실버 500이라는 스피커가 가격이 200만 원 미만에서 현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실판매 가격이요. 그런데 8인치 더블 스피커예요. 우퍼 유닛이 8인치가 더블이에요. 그러면은 중저음이 잘 나올까 안 나올까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기본적으로 통의 사이즈도 그만큼 크고, 근데 200만 원이 안 해요. 네. 그러니까 PMC의 북실프 스피커와 거의 비슷한 가격이라는 의미입니다. 신품으로 구매했을 때의 조건에서요. 그러니까 i15에 물려서도 소리가 굉장히 풍부하면서도 넓고 스케일감 있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스피커를 선택을 하시는 게 오히려 그분한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피커를 지금 2021을 그대로 놔두고 앰프를 바꾼다. 그러면은 사실상 100만 원대에서 다른 앰프를 물리더라도 2021에서 나올 수 있는 저음의 한계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i15를 물린 것보다는 저음이 조금은 더 밀도감 있게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모든 음질이라는 게 스피커의 허용치 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매칭법에 대해서도 제가 별도의 영상을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요. 그러니까 앰프를 1억 원짜리를 물린다고 하더라도 이 소형 스피커가 대형 스피커의 소리를 절대 내줄 수는 없어요. 이거는 물리법칙이죠. 물리법칙.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힘은 질량에 비례한다 이런 법칙이 있잖아요. 이 법칙은 다른 어떤 요소가 가미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법칙을 능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몸무게가 60kg 이하인 선수가 아무리 실력이 좋은들, 아무리 세계 챔피언인들 타이슨을 이길 수 있나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물리법칙상 말이 안 되잖아요. 체급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흔치 않은 경우는 한 3체급 정도는 타이틀을 능가해 가지고 타이틀을 따는 경우도 있기는 있죠. 근데 북쉘프 스피커와 톨보이 스피커의 차이는요, 두세 체급의 차이가 아니에요. 한 2배, 3배의 차이예요. 2배, 3배. 부피와 우퍼 유닛의 사이즈 차이는. 그러니까 북쉘프 스피커에 아무리 1억, 2억, 3억짜리 앰프를 물린들 그 북쉘프 스피커가 톨보이 스피커의 저음의 양감과 스케일감은 절대 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대전제 조건은요, 내가 풍부한 음을 좋아한다. 그러면 절대 북쉘프 스피커를 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풍부한 음은 때로는 저음이 또 굉장히 전체 음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저음을 벙벙거리게 하면서 공간을 울려가지고 부무링을 일으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약간 고급 시스템이 됐을 때는 오히려 저음이 적으면서 저음을 약간 절제를 해서 내는 시스템이 오히려 좋은 음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원리를 꼭 이해를 하시고 브랜드가 전부가 아니고, 그리고 작은 스피커가 필요할 때와 부피가 큰 스피커가 필요할 때, 그리고 거기에 맞는 앰프의 매칭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그 원리를 잘 아시고 세팅을 하고 매칭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유명 브랜드를 선택을 하시는 것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청음을 하실 때도 그런 원리를 좀 이해를 하시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 가시면서 청음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꼭 드려보겠습니다. 네, 주기표의 상담 일지 한번 첫 번째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게 처음 시도를 해보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준비를 못하고 한번 가볍게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이런 내용이 좀 여러분들께서 좀 유익하고 재밌으시다면은 제품이라든지 촬영 방식이라든지 내용을 좀 더 유익하게 보완을 해가지고 앞으로 좀 더 찍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뭐 괜찮으시다면은 댓글로 의견들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